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윤청민입니다. 최근에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주로 인터뷰해가지고 만든 경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관련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27차례 교환한 친서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의 비화, 한반도 관련 많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2013년에 김정은이 장성택을 어떻게 죽였는지 처음으로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성택 처형과 관련 비화와 김정은의 잔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데요. 2013년 12월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였던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집권 2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회의 도중에 당시의 노동당 정치국원이며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은에 이은 제2인자로 여겨졌던 장성택이 갑작스럽게 비판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쭉 늘어진 상태로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어내진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권력무상이라고 할까요? 그 처연한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장성택은 당시 끌려나와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바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언론을 포함해서 서방 언론들은 장성택이 어떻게 처형됐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당시에는 시신의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고사포로 처형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또 이에 대한 다른 이의가 제기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드워드의 책에서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에게서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고모부를 죽였고 그 시신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바로 계단에 놓아두었으며 장성택의 잘린 머리는 그 시신이 가슴 위에 놓았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자신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목을 잘라 죽이고 그 머리 없는 시신의 가슴에 잘린 목을 올려놓은 채로 중앙당사의 건물이나 어떤 핵심 건물에서 그 계단에 한동안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게 불손하게 하거나 거역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잔혹한 모습입니다.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조차도 거부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성택이 무슨 잘못을 해야 처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택은 당시 반당 중파행위 그리고 국가 전복 음모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장성택의 재판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죄상이 열거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웬 새끼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한 죄, 그리고 김정은 동지를 당 중앙위 부위원장 추대 시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한 죄, 나선 경제무역지대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 행위, 2009년 박람기를 조종하여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 죄. 이 얘기는 부연 설명하자면 당시 박남기는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었습니다. 계획재정부장의 입장에서 지휘해서 북한의 화폐 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죄상에는 장성택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은 죄, 그리고 미국과 괴뢰 역적 패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 죄 등입니다. 여기서 보면 김정은의 후계자 추대식, 왼다리를 꼬고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것이 참수를 당한 죽을 죄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장성택의 죄상으로 열거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토지나 항만의 외국 임대나 시장에서의 돈벌이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당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매우 괴로워했다고 생각됩니다.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은 이 하늘 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장성택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제, 즉 무자비한 독재체제나 또 하나는 백두혈통의 권력 승계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의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한층 강화되었고 당시 아주 고위층 인사들은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시를 받는 모습 등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집권의 잔혹한 숙청에 대해서 장성택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후 지난해 말까지 약 8년 동안 400여 명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5년 4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김정은이 연설하는 도중에 졸다가 불경죄로 총살을 당했고,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김정은의 정책에 불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2016년에는 김용진 부총리가 회의 도중에 자세불량을 이유로 처형됐고요. 2017년에는 이복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제경제를 사용하여 독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부하였던 리영화와 장수길 부부장 등은 말 그대로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고사포나 화염방사기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트럼프에게 장성택의 참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노회한 트럼프에게 내가 당신한테 기죽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인물이다. 고 자신의 과단성과 무자비성을 일부러 과시하여 트럼프의 양보를 유도하고 북한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2015년 6년부터인가요?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 501호에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수작전을 의식하여 참수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과시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1월 3일 이란의 최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등과 같은 참수에 대한 트럼프식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천인공노학을 무자비한 독재자를 케미가 맞는다고 영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추켜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가 걸린 사안들에 대해서 김정은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우리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핵개발에는 눈을 감고 평화를 부르짖으며 무조건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유화적 태도나 일방적 포용의 자세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갖추었을 때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